초대받은 정창용이가 일단은 다 이제 고성고 학부모님들이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이제 고성중뿐만 아니라 이제 중학생들 이제 그 전에 학원에 있을 때 이제 거의 최상위반에 있었었어요. 그래서 고성중에도 이제 아마 고성고 간 애들이 이제 몇 명 있을 거고, 뭐 그 친구들이 이제 되게 어쨌든 잘하는 친구들이나 뭐 실명을 거론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아마 뭐 학교에서도 이제 저를 아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뭐 걔네들이 뭐 전교권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도 이제 최상위권 애들을 되게 한 대여섯 명 정도 했었던 것 같고, 지금도 아마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고등부 설명회는 지금 이제 세 번째이긴 해요. 그래서 처음이 이제 11월 달에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11월 중3이지만 고등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초에 이제 그 내신 대비를 들어가면서 이제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설명회는 이제 지금부터 역전이다 이렇게 이제 뭐 그 제목을 붙였는데, 아마 중간고사 이제 성적이 나오고 이제 아마 뭐 이제 특정 학교를 뭐 언급하긴 그렇지만 이제 내 학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다른 학교들은 이렇게 어머니들이 별로 이렇게 크게 막 놀라시진 않았을 것 같다. 근데 고성은 시험지를 보고 이제 나서 이거는 이제 좀 충격을 받았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 오히려 이제 잘했던 친구들이 이제 뭐 원래 이제 잘 못했던 친구들은 뭐 그 친구들 이제 점수가 확 낮아지겠지만, 뭐 중학교 때는 계속 뭐 그냥 무난하게 100점을 맞았던 친구들, 90점 이상을 계속해서 맞아서 고등학교 가서도 뭐 아무리 못 봐도 한 7, 80은 나왔겠지 했던 친구들도 이제 뭐 60점대, 50점대가 이제 고성은 많이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뭐 시험지 분석이랑 그다음에 학원에서 어떻게 준비를 했고, 뭐 이제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걸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고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일단은 고1은 사실 크게 이제 확 와닿진 않는데, 어쨌든 이제 고등을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고1, 고2, 고3까지 계속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 뭐 당연한 거지만 이제 내신과 수능을 어쨌든 한 번에 이제 정리할 수 있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고1은 사실은 아직은 수능보다 이제 내신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뭐 이제 수능은 아니지만 어쨌든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도 이제 많이 다뤄봐야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 번에 정리를 한다 이렇게 이제 컨셉을 잡았고, 일단은 저희가 일단 창덕이 제일 많기는 해요. 창덕이 이제 한 10명 정도 있는데, 창덕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객관식 18문화, 뭐 단답형 2문화, 서술형 3문항이 나왔는데, 문제 수는 좀 많은 편이고, 근데 해마다 문제 수가 계속 바뀌어서 뭐 계속 이렇게 딱 확정돼서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나왔고, 뭐 학교에서 일단은 한 2주 전쯤에 갑자기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제 문제들을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럼 이제 당연히 그건 뭐냐?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8문제 정도 알려주고, 그게 거의 대부분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가 원래도 중요했는데, 이번 시험은 더더욱 이 학교 프린트를 잘 풀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알려준 문제를 정확하게 이제 숙지하고 있었어야 된다. 그래서 뭐 난이도가 이제 단답형 2번 정도만 어렵고 나머지는 그냥 무난했어요. 그래서 뭐 객관식 78번도 제가 난이도 중상이라고 했지만 뭐 그냥 기본적인 걸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 18번은 이제 선지가 이제 디귿번 선지가 조금 어렵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좀 준비를 잘 했으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문제. 근데 이제 뭐 이제 중간 난이도 친구들이 뭐 사실 이제 2등급 정도 친구들이 풀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긴 했어요. 그래서 한 2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 18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었고, 단답형 2번은 1등급 친구들도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뒤에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단답형 2번은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고 23년도에 이제 고성에서 나왔었는데 그때는 더 어렵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뭐 경우를 한 9가지 정도로 나눠서 그거를 다 일일이 찾아야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고, 서술형이었으면은 만약에 5개를 찾아야 되는데 4개를 찾았으면 분점수가 들어가는데, 또 단답형이어가지고
뭐 5개 다 못 찾으면은 그냥 점수가 빵점이 되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고, 요게 5점이라 이제 요걸 틀리면 95점이거든요. 그래서 1등급 컷이 이제 뭐 한 93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마 1등급 맞은 친구들이 이제 단답형 2번이나 뭐 18번 정도 하나 틀리고,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이제 좀 감점이 되는. 원래 이제 창덕은 서술형 감점을 되게 많이 하는 학교거든요. 꼼꼼하게 안 쓰면 뭐 기호나 구호 같은 거 조금만 잘못 써도 다 깎기 때문에, 뭐 저희 반 친구들도 이제 저희가 제일 잘 본 친구가 서술형 점수 나오기 전에는 이제 자기가 제일 잘 본지 알았는데, 이제 서술형에서 0.5점이 깎여서 이렇게 학원 내의 등수가 약간 바뀌는 그 정도의 상황이고,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최근 본 것 중에는 가장 쉬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부족하지도 않았고 시간이 남았다는 친구들도 있고, 뭐 저희 학원 예를 들면은 이제 여학생 2명 정도가 이제 시험 끝나자마자 전화가 와서 이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제 열심히 했던 친구는 시험을 정말 못 봤나 보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떻게 이제 위로를 해야 되나 준비를 했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다 풀어서 시간이 15분이 남았는데 자기가 이제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될지, 뭐 아니면은 어떤 문제부터 어떻게 이제 이거를 검토를 해내야 될지 몰라서, 뭐 검토한 거는 다 맞았는데 이제 검토 안 한 걸 틀렸다. 그러면서 이제 뭐 아까 이것도 뭐 5개인데 4개 찾아서 틀리고, 뭐 어떤 문제는 뭐 9개를 찾았는데 8개를 찾아서 뭐 1개만 더 찾았으면 맞는 건데, 이러면서 뭐 그걸 다 맞으면 뭐 95점인데 뭐 실수를 뭐 2개 해가지고 80점대 후반이라고 해서 막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 시험이 이제 생각보다 많이 쉬워서 아마 기말에는 난이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지금 한두 문제인데 기말 때는 뭐 3-4문제로 올라가거나,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창덕 같은 경우에는 중간만 보고 뭐 쉽네 그냥 적당히 해도 되겠네 하다가는 이제 기말 때 좀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험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앞부분은 뭐 어느 학교나 다 나오나 10번까지는 사실은 뭐 다 적중을 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서답형 2번 문제인데 좀 해상도가 안 좋긴 한데, 여기 이제 얘는 이제 빼기 3이고 얘는 빼기 4. 요거 하나만 바뀌게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주태는 저희가 이제 이제 매주 봐요, 매주.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선택을 해가지고 나올 만한 것들을 이제 시험을 이제 내는데, 이 문제는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23년도 보성에서 나왔고, 보성은 이제 여기에 P3이 하나 들어가는 훨씬 어려운 문제였는데, 뭐 이게 약간 팁이면 팁인데, 여기 학교들 이제 동북, 보성, 창덕이 약간 서로 이렇게 문제를 돌려요. 그러니까 동북에서 만약에 뭐 23년도에 무슨 얘가 나왔어.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완전 킬러 문제라고 하면 그 문제는 이제 동북에서 다시는 안 나오고, 한 1, 2년 후에 뭐 보성이나 창덕에서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가 23년도에 나왔고, 23년도뿐만 아니라 24년도에도 굉장히 많은 학교가 내서 요거는 충분히 한번 나올 만하다 해서 이제 창덕 애들이랑 이제 동북 애들도 풀렸었는데, 이제 창덕에서 이제 나왔었고, 그래서 뭐 워낙 어려운 문제라 뭐 이제 맞은 친구들도 있지만 준비를 했음에도 이제 못 맞은 친구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봤던 거라서 시험을 봤을 때 이제 이건 처음 본다 이러면 이제 되게 어렵게 이거 했던 거야 하면서 이제 어쨌든 시도를 해 나가면서 이제 뭐 맞은 친구들은 반에서 뭐 2명밖에 못 맞았는데 자기가 맞았다든지,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100점을 못 맞은 친구는 아마 대부분 이 문제를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아이들이 좀 어려워했을 문제고,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 뭐 대부분 이제 직보 자료 이런 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일일이 다 만든 건데, 요거는 사실 이제 학교에서 8문제 알려준 걸로 이제 뭐 시중 교재나 아니면 제가 이제 뭐 숫자를 바꾸거나 해서 이제 문제를 다시 만들어서 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맞았고, 뭐 3차 내신 주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뒤에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학교별로 시험을 내거든요. 그래서 창덕이면 이제 창덕 스타일로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내는 거라서 요것도 이제 당연히 뭐 적중을 할 수밖에 없었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2차는 어떤 특징으로 내냐면 이제 시중교재에서 고난이도 문제를 내요. 이제 컨셉을 제가 좀 1차 내신 때는 이제 대부분 모의고사 기출, 모의고사 4점 이상 필러 문제 위주로 내서 준비를 시키고, 2차 내신 때는 시중교재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뽑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시중교재에서 또 많은 내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 3차는 학교별로, 3, 4차는 학교별로 이제 내고, 직보자료는 마찬가지로 이제 창덕에서 어쨌든 나올 스타일로 이렇게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중률은 뭐 이제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내신 기출 규제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그 송파랑 강동의 그 뭐 미디어고 이런 데 빼면 딱 학교가 30개예요. 31반고 그래서 네, 뭐 그 학교 이제 30개 학교에 대한 그 2025년도 기출 문제를 다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내신 대비 6월부터 들어갈 때 이제 풀리는 교재고 내신 주태는 이제 매주 내신 기간에 이제 보는 그러니까 6월부터 보게 되는데 네, 요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리플레이는 뭐냐면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다 주관식으로 바꿔요. 보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똑같죠? 당연히 이제 똑같은 분위기가 똑같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반복을 시키고 그다음 제시는 얘네랑 이제 뭐 그림은 똑같은데 뭐 숫자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조건이 바뀌는 번역 문제로 내서 같은 문제를 이제 3번씩 풀 수 있게. 그러니까 아까 그 창덕 그 킬러 문제도 적중을 한 게 이제 여기서 뒤에서 나와서 이제 요거를 3번을 이제 잘 풀고 근데 만약에 그 문제를 틀렸으면 또 오답부터 시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만약에 못 풀었으면 4번까지 풀리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제 아이들은 이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요 파이널 체크는 직보 자료고 그래서 창덕뿐만 아니라 학교별 직보자를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문제를 뭐 최대한 5번 근데 이제 이 문제들이 또 여기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많으면 10번까지도 풀리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쨌든 아이들이 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키워서 성적이 좀 이제 어느 정도 나온 게 있고 그래서 뭐 3차 주태랑 직보자료는 이제 창덕 애들만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당연히 이제 실제 흐름이랑 뭐 서술형 문제 고난도가 이제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내신 교재는 이제 뭐 그러니까 일반 학교들 문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10번 아니면 15번 정도까지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 뭐 중킬러까지도 이제 대부분 준비가 되고 이제 복소수는 뭐 이제 그 경우에서 찾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문제도 뭐 워낙 이제 기출들이 많아서 뭐 그냥 지겹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이제 어렵지 않게 풀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2차는 시중교재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냥 기본적인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왔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고선고 고선고는 23년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23년도 문제가 이제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때도 1%이 뭐 80대 초반, 10대 후반 이랬는데 24, 25년은 좀 이제 얌전하게 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얌전하다고 해도 어렵긴 했는데 24년, 25년은 그래도 이제 봤을 때 뭐 킬러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6개 정도? 근데 그 중에 한 2개 정도 맞아서 뭐 한 80, 뭐 초중반, 85 정도 되면 그래도 뭐 1등급이 나오게 이제 나왔었는데 뭐 이번 시험은 이제 진짜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 수는 창덕이랑 똑같긴 하죠. 16 하나니까 이제 총 23문제인데 이제 단답형 같은 경우는 차라리 서술형 규정을 좀 높이고 단답형을 낮췄으면 애들이 부분 점수로도 받았을 텐데 이게 단답형이다 보니까 이제 부분 점수가 아예 없고 서술형 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래프 그리고 하는 문제인데 얘는 뭐 그래도 그래프만 그려도 부분 점수가 나오니까 그래도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저희 이제 뭐 이제 보성 1등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처음에 문자가 와서 이제 죄송하다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잘 못 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보아반 애들을 들어보니까 뭐 평균 뭐 1컷이 한 89 정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시험지를 보고 이제 두 문제 정도는 진짜 이거는 애들이 좀 못 풀 수도 있겠다 하는 문제 딱 두 문제가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성 애들이 잘하는구나. 진짜 이거를 두 문제 빼고 다 맞아 진짜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성적 나온 거 보니까 이제 한 81 정도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애들이 뭐 잘하긴 해도 이제 시간도 사실 이제 몰라서 틀린 문제도 있겠지만 이제 시간 부족한 이슈도 있고 뭐 검토를 했으면 맞았을 수 있는 문제들도 이제 사실은 뭐 또 첫 시험이고 하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한 80, 한 4문제 정도, 1등급도 한 4문제 정도 틀릴 수 있는 시험이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이제 부교재 연계가 사실은 뭐 쉬운 문제들은 뭐 사실 연계율을 따지는 게 의미가 없긴 한데 어쨌든 뭐 킬러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부교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부교재를 뭐 어떻게 연습을 시키느냐 그래서 부교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알아서 풀어야 돼서 이제 학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몇 번씩 반복시키고 어떻게 준비를 시키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일단은 뭐 난이도 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한 6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 최소 그래도 한 2문제 정도는 맞아야 이제 1등급에 가까워지는 거고 뭐 이제 애매하게 준비를 했으면 아마 6문제를 이제 다 아마 풀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 뭐 그냥
한 90점, 95점 정도 맞던 친구들, 뭐 그런 친구들은 이제 당연히 6문제를 못 풀어서 일단은 막 70점부터 시작이고 거기서 뭐 실수 몇 개 하면 이제 뭐 60점대가 이제 나오는데 그런 시험이었을 거고 뭐 전교에서 진짜 뭐 보성 중에서도 뭐 계속 100점 맞고 뭐 전교 10등 안에 들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아마 좀 삐끗했으면 뭐 70점대 중반까지도 맞을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험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원래 이제 한 번 어려우면 한 번 쉽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기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거보다는 조금 쉽긴 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난이도가 확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뭐 지금 한 6개 정도면 한 4, 5개 정도 어려운 문제를 좀 줄이고 뭐 시간을 좀 더 확보를 해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 거고 또 고난도 문제는 어쨌든 부계제 연계율이 매우 높아서 이게 이제 뭐 숫자만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막 조건도 바꿔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학원에서 그 번역 문제들을 이제 얼마나 준비를 해주는지 이제 그런 게 사실 굉장히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번 시험을 분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문제도 이제 뭐 적중을 하긴 했는데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11번 같은 경우가 제일 그래도 비슷해서 보면 이제 뭐 여기 이제 완전히 그냥 똑같은 문제고 사실은 뭐 적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얘도 모의고사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그 뭐지 올림푸스에 있는 문제고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사실은 뭐 그냥 문제를 그냥 아무렇게나 뽑아가지고 그냥 준 다음에 풀어 하면은 당연히 뭐 한 1000문제 중에 적중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이걸 보면 리플레이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제시도 보고 뭐 문항부터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반복을 해서 같은 문제가 나와도 더 이제 맞을 확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뭐 직보 자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그 모의고사 번역 그러니까 올림푸스 위주로 다 바꾼 거예요. 올림푸스에서 이제 밴드에 1등급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숫자만 바꿔가지고 냈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고난도 기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사실은 이제 보성 친구 중에 이제 뭐 이제 잘하는 친구도 있고 좀 이제 실력이 부족한 친구도 있는데 이제 그 잘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조도 다 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친구만 풀린 건데 요거는 뭐였냐면 이제 23년, 24년 기출 중에 뭐 그 송파, 강동, 방진, 뭐 하나 해가지고 미래까지 해서 뭐 학교 한 50개 정도 학교에서 이제 제일 어려운 킬러 문제만 23, 24년 걸 다 모아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뭐 2등급 밑에 친구들은 사실 풀기가 매우 어렵고 이제 뭐 1등급 맞은 친구는 뭐 이제 결과론적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소화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자료들을 이제 좀 많이 줬고 이제 본인도 그런 걸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가능한 친구여서 그 친구는 요걸 줬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이제 뭐 문제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비슷하게 많이 나와서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딱 이제 사실 그 친구만을 위한 교재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준비한 덕에 어쨌든 성적이 좀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랑 비슷한 원리로 돌아가는데 보성도 같은 경우는 직보 자료가 이제 그 올림푸스 기출 번역 문제로 다 냈기 때문에 중킬러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중상 난이도까지는 이제 다 이걸로 해결이 됐고 3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번역 문제를 이제 여기서도 내고 여기서도 냈어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번역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내고 여기서 하나 내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아까 말한 함수나 뭐 나머지 정리 문제가 이제 번역이 됐고 요거는 딱 고성도밖에 없어요. 요거는 이제 상덕이나 뭐 둔촌이나 동북 같은 경우에는 기출 변경이 막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고성은 이제 아예 그냥 학교에서 우리는 이거 부교재 이거 쓸 거야. 여기 모의고사 낼 거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고성거만 위한 이제 교재가 되고 그러니까 내신 고난도 기출은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강동통과 전체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한 중난이도 하난이도 문제를 위한 문제고 요거를 이제 풀면은 사실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문제 핵심밖에 없으니까 뭐가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를 딱 풀면 이제 아이들이 풀다 보면 반복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학교가 30개인데 어떤 문제는 막 10번씩 나와.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나올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또 뭐 내년이나 이렇게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이제 이걸 풀어보면서 이거 계속 나오네. 우리 학교도 나올 수 있겠다. 뭐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교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설명을 할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보성은 정말 쉽지 않다. 시험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잘하는 애도 너무 많고 준비를 어쨌든 학원에서 많이 하는데 그 분량을 과연 아이들이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아까 이제 1등급 친구도 아는 것 같던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3월인가 설명했을 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듣는데 뭐 이제 쌍둥이라서 이제 여학생도 있는데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2월까지는 그냥 집에서 공부를 했던 친구인데 공부가 뭐 선행이 많이 돼 있진 않지만 뭐 자기스토리까지도 하고 어쨌든 공부를 좀 많이 그러니까 했던 친구라서 일단은 저도 어떻게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이제 뭐 자료도 많이 주고 했는데 학생이 어쨌든 잘 따라왔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문자를 받았을 때 좀 아쉽긴 했었거든요. 아 이렇게 해도 1등급이 안 나오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행히 1등급이 나왔고 이제 사실 몰라서 틀린 문제는 한 문제 정도고 나머지는 이제 좀 실수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다른 잘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뭐 첫 시험은 누구나 어렵고 고등학교 시험은 당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실력 발휘가 좀 안 된 면도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잘 따라와 줬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동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좀 계산이 복잡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막 이거 너무 어려운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난이도는 높지 않은데 계산을 어쨌든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고 뭐 이제 중상 난이도로 깔았기 때문에 뭐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뭐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고 이 정도는 아니고 뭐 이번 시험은 이제 동국도 좀 쉬웠어요. 동국도 그래도 뭐 좀 어려운 문제들이 한 3-4문제 나와서 그 중에 한두 개는 맞아요. 그러니까 85 정도는 맞아야 1등급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솔직히 말하면 뭐 한 2문제 이것도 이제 4는 아니고 중상이고 요거 정도 한 문제 정도고 그래서 1등급 컷이 한 뭐 90, 한 2, 3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서 4번 틀리고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이걸 틀리고 4번이 좀 깎이거나 요 정도 이제 1등급 친구들이 맞았을 것 같고 1등급 컷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려우면은 쉬워지고 쉬워지면 어려워져서 1등급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동국 이제 당연히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뭐 이렇게 난이도 높은 2문제밖에 없지만 4-5문제 그러니까 평소대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높긴 해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보성이랑 좀 많이 다른 게 얘네는 시중교재 문제가 많이 나오고 대부분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대신에 킬러 문제들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다 모의고사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을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창덕도 마찬가지로 창덕도 어려운 문제들은 다 모의고사에 내는데 왜냐하면 이제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를 낼 때 이제 뭐 내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는 선생님이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숫자를 바꾸는 건데 만들면은 생각지 않게 이제 오류가 좀 생겨요. 그리고 숫자를 바꿔도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모의고사 형태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과 시중교재가 이제 좀 섞여서 나오는데 고2부터는 웬만하면 다 이제 모의고사 왜냐면 수능 과목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의고사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동국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오타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보니까 이제 오타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오타인지 모르고 뭐 이제 넘어가 그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거나 아니면은 칠판에 써줬는데 그걸 모르고 넘어가면 그 문제는 틀리는 항상 중학교 고등학교가 계속 그 오타 이슈가 있는 좀 특이한 학교인 것 같아요. 근데 검수를 안 하시는 건지 그래서 항상 보면은 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동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문제도 이제 24년도 보성예선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얘네 이제 돌려서 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 참고라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만큼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성애들이 이제 나왔으니까 안 풀렸는데 이 문제도 이제 그 내신 기출 문제 한 30개 학교 중에 한 7, 8개 학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올 확률이 높겠구나 해서 바로 직전에 풀렸는데 바로 이 문제가 나와서 이제 저희 반에 이제 친구는 이제 맞았고 한 명은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또 다른 거를 좀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틀려서 뭐 1등급이 좀 아쉽게 안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 문제 이제 바로 전날에 이거 전날에 한번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직보 자료에서 좀 많이 나왔고 그다음 3차 내신 주태는 이거 한 문제가 이제 적중을 했고 뭐 비슷한 건 이제 많이 나왔어요. 비슷한 거 많이 나왔는데 이제 이거를 그럼 어떻게 이제 애들이 잘 머릿속에 넣을 것이냐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적중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뭐 다른 학원들도 이제 이런 거 올려놓은 거 보면 이제 뭐 저는 이제 다 아니까 뭐 이제 보면 이제 뭐 1번부터 25번까지 그냥 다 적중이라고 해놓는 학원들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이제 교재들이 막 자체 교재인데 뭐 보통 이제 애들이 그럼 내신 준비를 할 때 막 뭐
안 풀어도 막 뭐 1월부터 푼다고 1000문제 이상 푸는데 1000문제 안에 당연히 25문제가 안 들어가 있는 게 이상한데 그거를 다 뭐 어디서 맞췄고 뭐 어디에 나왔고 이런 게 좀 되게 보면서도 아 이거는 너무 이제 부모님들이 현혹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를 맞췄는데 애들은 어떻게 풀었고 근데 그걸 어떻게 준비를 시킬 거냐. 뭐 반복적으로 뭐 그럼 같은 문제를 5번씩 풀릴 거냐. 뭐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뭐 그냥 중요한 몇 가지만 써놓은 거고 뭐 맞추기는 다 맞췄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대형 학원들은 이제 뭐 그런데 뭐 이런 뭐 작은 학원들은 그러면 혹시 뭐 적중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아니면은 뭐 무슨 기출 같은 거 분석이 잘 안 되는 거 아니 이런 좀 오해나 이런 게 있을까봐 제가 이제 이런 걸 만들어서 저희가 큰 학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큰 학원에서 되게 오래 근무를 했고 뭐 교재 같은 것도 제가 다 만들고 뭐 주태 같은 것도 다 일일이 생각을 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안본 문제가 갑자기 나오고 이럴 경우는 없다. 대신에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들과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쨌든 적중을 이제 넣기는 했고요. 그래서 동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준비할 게 많이 없어요. 이제 직보자료랑 이제 주태 열심히 해야 되고 동북은 사실 이것만 잘 준비하면은 웬만하면 다 나와. 이 안에서 다 나오고 뭐 시중교재 같은 경우에도 뭐 고난이도 문제는 어차피 뭐 내신 2차 이런 데서 내기 때문에 동북은 오히려 좀 준비하는 게 간편하기는 해요. 간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계산력이나 이런 거는 어쨌든 키우기가 좀 막 순간적으로 계산력이 늘고 이런 건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동북 애들은 좀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초는 사실은 이제 뭐 계산도 중요하고 어떤 조건 해석도 중요하고 식변형 논리도 많이 요구한 시험이다 이렇게 쓰긴 했지만 사실은 그냥 뭐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좀 보기 좋게 얘기한 거고 그냥 쉽습니다. 등초는 그냥 쉬워요. 쉬운데 이거를 뭐 너무 쉬운 이렇게 쓰기가 좀 그러니까 계산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조건 해석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식변형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험 자체는 굉장히 쉽고 객관식 같은 경우는 이제 수문항이 서술형 세문항이었고 얘네는 그냥 학교 프린터 잘 보고 시중교재 그냥 일반적인 문제들이 다 나옵니다. 일반적인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번 시험은 평소에 비해서 하난이도 문제가 많이 줄고 중난이도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 뭐 한두 줄이면 계산이 끝나는 문제들이 뭐 한 10문제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줄고 그래도 계산을 뭐 한 요 정도는 해야 되는 문제들이니까 뭐 1번부터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1, 2, 3, 4는 한 두세 줄이면 끝나는데 그래서 계산을 좀 앞장부터 이제 한 4번부터 계산을 이렇게 시키는 문제를 낸 거예요. 등촌 2번에.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좀 시간이 부족했다. 그냥 보면은 뭐야 쉬웠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펜이 안 나갔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문제수도 뭐 창덕이나 어쨌든 아까 봤던 고성이랑 문제수도 똑같고 중난이도 문제가 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계산이 좀 느린 친구들은 좀 고생을 했었고 뭐 굳이 뭐 상이라고 꼽자면 두 문제인데 얘는 조금 아마 시중교재에 없던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고 서답형 3번은 왜 난이도 상이라고 나면 여기까지 못 간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서답 한 문제가 두 개면 뭐 2점 3점이나 뭐 4점 3점인데 얘네는 한 문제인데 이거를 5점 5점으로 해서 여기까지 못 갔으면 그냥 10점이 없어지는 시험이 되는데 아마 1컷이 80대 초반인 거 보니까 아마 여기까지 못 간 친구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틀려도 한 85점인데 1컷이 뭐 80점대 초반 이런 거 보니까 아마 시간이 학생들이 풀기엔 좀 모자란다. 그리고 등초는 이제 제가 3월 설명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아이들이 잘하진 않는데 문제는 그래도 이 동네랑 비슷하게 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학생 수준에 맞게 안 내고 동네 수준에 맞게 내다 보니까 1컷이 생각보다 낮고 뭐 아마 줄이 잘 세워져서 기말에도 아마 비슷하게 내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한 문제 기준을 좀 늘리지 않을까. 그래서 등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적중이 되는 게 있고 등촌 같은 경우도 일단 프린트 위주로 많이 냈어요. 그래서 프린트 위주로 이제 준비를 시키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등초는 그래서 또 되게 간단합니다. 등초는 이제 어차피 뭐 완전 킬러라고 쓰는 문제를 뭐 내는 학교도 아니고 그게 만약에 틀린다고 해도 1등급을 만든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나오는 중상 난이도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수 없이 계속해서 풀 수 있는 연습을 이제 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직보자료나 내신 기출 교재를 통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준비를 어떻게 시키고 있냐면 이제 반에 이제 기본반이 있고 이제 심화반이 있어요. 이제 사실은 얘는 기본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3등급 이하 아니면 2등급이지만 공수원 뒷부분 선행이 좀 많이 안 된 친구들 아니면 했지만 좀 설명이 필요한 친구들 그런 애들이 이제 수업을 듣고 있고 심화반은 이제 1등급이나 2등급인 친구들 중에서 기본 개념 정도는 잘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개념 없이 그냥 난이도 있는 문제로 가도 되는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짜져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고블전은 그냥 앞자를 딴 건데 심화교재 제일 많이 보는 고잼이나 블랙라겐이나 절대 등급에서 스텝 1은 빼고 스텝 2 이상 그렇게 이제 교재를 제가 만들어서 이제 한 거고 고난도 기출은 이제 요거는 이제 그 24년도, 23년도 기출 중에 25년 어차피 풀 거니까 23년, 24년도 기출 중에서 상난이도 문제만 모은 거예요. 아까 말한 그 50개 학교들을 모아서 낸 건데 모아봤자 100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학교마다 아무리 어렵게 내도 2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원래 이제 보성고 학생만 그 한 명만 풀리다가 이제 창덕, 공부, 보성 2등급 친구들 중에 1등급을 좀 맞출 수 있겠다 하는 친구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월이 되면 이제 진도가 끝나기 때문에 이제 기본반은 그래도 이제 여기 이제 3등급 친구들은 사실 1등급을 바로 점프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2등급까지는 어쨌든 센 정도만 풀어도 2등급 정도까지는 무난히 맞기 때문에 일단은 센을 좀 추가적으로 유형 연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시키고 올인원 교재는 이제 아까 말한 그 강동 송파 이제 30개 학교 기출 문제 그래서 이걸 풀면서 어떤 유형들이 많이 나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딱 25년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시간을 재서 풀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45분이면 45분을 정해서 시험은 50분인데 왜 45분 마킹도 하고 뭐 그런 걸 생각하면 항상 이제 45분을 재서 풀어라. 그래서 이제 회차당 45분씩 계속 재게 이제 풀게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은 이제 고글절은 문제수가 생각보다 많아요. 600문제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달에는 안 끝나서 여기까지 이어서 하고 있고 올인원 교재는 마찬가지로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만들 때도 이제 소규모를 제가 좀 지향을 하는 편이고 이제 대형학원에서 막 한 반에 20명씩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저는 최상위반을 했기 때문에 20명, 15명 정도도 충분히 이제 아이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 2, 3등급 친구들을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과연 따라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원래 한 반에 10명까지 만들었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분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해보니까 1, 2등급하고 3, 4등급하고는 좀 이제 분리를 좀 시켜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은 반이 또 분리돼 있습니다. 1, 2등급 친구들 그러니까 기본반이랑 1등급반은 이제 분리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뭐 저희 학원 애들이 이제 뒤에서 이제 등급이나 이런 거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이 어쨌든 뭐 학원을 안 다녀본 친구들도 있고 이제 사실 이제 선행이 많이 안 된 친구들이 많으니까 공부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월부터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 뭐 3월 달에 처음 와서 공수원을 한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어쨌든 학원 시스템 맞춰서 잘 따라오다 보니까 1등급은 못 맞았지만 뭐 2등급 정도, 2등급, 3등급 정도 이제 맞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그 친구들이 어쨌든 공부를 늦게 시작했지만 열심히 하고 뭐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마 기말 때는 더 좋은 성적을 이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학원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를 배우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제 어떻게 체크를 할 거고 어떻게 보완을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또 뭐 주변 학원과 다르게 일주일에 3번을 옵니다. 3번 보통 2번인데 3번을 오고 이제 그거는 제가 어쨌든 뭐 1등급 많은 친구들은 사실 집에서도 공부를 잘 하지만 뭐 2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사실 집에서 공부를 막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지 않아서 일단은 부르자 뭐 주말에도 부르고 뭐 학교 끝나고도 부르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시간 확보를 해주는 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주 3회를 하고 배운 거를 그때그때 이제 바로바로 시험을 보고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험을 매일 봅니다. 매일. 그래서 일단 단원별 필수형 테스트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처음 배우는 친구들을 위한 시험이에요. 처음 이제 기본 개념을 배웠던 친구들은 그래도 기초적인 건 해야 되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시험이고 얘네가 보통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뭐 1번에서 한 5번 정도의 배치가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그다음에 단원별 기출 테스트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뭐 24년 기출 중에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 분류를 해놨거든요, 시험들을.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쉬운 문제들을 뽑는데 요거는 이제 보통 요걸 다 맞으면 3등급 정도 나오게 지금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학교들이 10번 정도까지 나오는 수준, 조금 쉬운 학교는 한 15번 정도까지 나오는 수준의 문제들을 연습을 시키고 있고, 얘네가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중으로 분류된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중상 난이도인데 여기까지는 아마 1등급 킬러 빼고는 요거까지는 다 준비가 돼서 보통 요거까지 이제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어느 학교를 가나 동부 빼고, 보성 빼고 2등급까지는 맞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편이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80점을 못 넘으면 재시험을 봐요. 저희가 이게 80점이 안 되면 재시험을 봐서 똑같이 이제 반복을 시키고 있고, 이제 6월 달에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1등급을 맞춰야 되는 친구들이랑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이상 등급을 유지하는 친구들로 약간 이제 나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는 내신 주간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3번, 많이 보는 학교는 4번까지 볼 수 있고, 1회랑 2회는 이제 어려운 문제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1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그래서 1회는 이제 사실 타겟팅이 이제 보성, 그다음에 동부, 그다음에 창덕 요 정도 친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모의고사 기출이 킬러 문제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한 약간 시험이고, 그다음에 2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중교재에서 어려운 문제를 뽑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시중교재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보통 타겟팅 이제 동북이나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중초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시중교재에서 많이 나오고, 그럼 이제 창덕이나 보성 같은 친구들은 약간 이제 뭐 그냥 중상 난이도 문제가 이제 대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사실은 완벽하게 풀 수 있으면 1등급을 이제 맞을 수 있다. 자부할 수 있고, 보성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 이걸 만약에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1등급까지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3, 4회는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학교별로 다 따로 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특징이 있잖아요. 보성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그러니까 그 올림푸스 번역 문제를 뭐 꽉꽉 채워 넣어야 되는 거고, 창덕 같은 경우는 학교 프린트가 많이 나오는 학교 프린트 문제를 교재에서 다 찾아가지고 다 넣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시키면 아이들이 봤을 때 시험 자체도 낯설지가 않고 오히려 이제 많이 봤던 문제니까 좀 편안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 같은 경우는 시간도 이제 학교 시험 맞춰서 이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OMR 카드도 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태를 보면은 풀이를 다 해준 다음에 리플레이를 봅니다. 그래서 리플레이를 똑같은 문제를 봐요. 그러니까 대신 주관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뭐 답을 외우거나 하는 게 큰 의미는 없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재시험 이제 금토에 보거나 뭐 일요일날 보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같은 유형의 문제를 3번씩 반복을 하기 때문에 뭐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이제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커트라인 이제 80점 미만의 친구들은 재시험을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시험을 보게 하고 있고, 지금 반은 이제 1등급반 기본반으로 나누는데 1등급반은 지금 월수금 6시에서 시작하고 화목토도 6시 시작하는, 현재 인원은 뭐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좀 소규모로 좀 모았고, 그래서 뭐 1등급이거나 아니면 70점 이상의 친구들, 70점 이상이면 1등급은 아니지만 기말에 열심히 준비시키면 이제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커트를 이렇게 정했고, 아니면 입학시험을 봐서 여기는 저희가 따로 그 개념 설명을 하진 않고 이제 친구들이 물어볼 때만 중요 파트만 개념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요 반은 그래서 공통석 원이 진로가 좀 완료가 된 친구들만 들어올 수 있는 반이고, 여기는 이제 기본반인데 기본반에 이제 뭐 3등급 이하거나 10점 미만의 학생,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개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저랑 이제 뭐 이제 그 선생님 한 분이 이제 같이 들어가는데 그 선생님 개념 설명을 지금 맡아서 지금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거의 9등씩 이제 뭐 한 2단원, 3단원 정도 남았어요. 아이들이 되게 지금 열심히 어쨌든 수업을 이제 듣고 있고, 그래서 선행이 전혀 안 돼 있는 친구들도 와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배운 부분에서 매일매일 시험을 보기 때문에 매일매일 체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일단 뭐 조교쌤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는 이제 수업 전에,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창덕도 가깝고 동북도 가깝고 보성도 가깝기 때문에 애들이 빨리 끝나면 그냥 와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안 오는데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3시 반에 끝나면 그냥 일단 학원에 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자습실인데 5시부터는 또 조교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그
그 뭐지 선생님이 들어가는 거고 조교쌤은 여기는 안 들어가는데 그 전에 뭐 일찍 와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질문을 받아줄 수 있는 대학생 조교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고 시간이 좀 다른 거는 이제 얘네는 진도를 나가야 돼서 30분 정도 더 이제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30분을 넣는 거고 얘네는 이제 30분이 좀 적기는 하죠. 그래서 기본반에 어쨌든 수업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수업을 좀 더 이제 많이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 쓰진 않았는데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11시부터 1시까지 이제 제가 계속 보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선생님 일요일 같은 경우도 제가 보통 이제 12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6월 달에는 토요일도 이 이후에도 이제 보충을 합니다. 6시부터 10시까지 해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12시부터 10시까지 제가 남아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원하는 시간대에 와서 이제 공부하고 질문할 수 있게 그래서 뭐 말씀드렸지만 일단 시간 확보를 해줘야 돼. 애들이 그냥 집에서 해와 뭐 왜 안 해? 이러면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러서 그냥 같이 뭐 갇힌 시간을 보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따라오고 했던 친구들은 사실 성적이 좀 괜찮게 나왔고 뭐 그런 시간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활용할 수 없는 친구들 학원이 많아서 이제 그런 친구들 중에서도 뭐 이제 잘 나온 친구도 있고 좀 부족하게 나온 친구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한 친구인데 3월달에 와서 공부를 어쨌든 뭐 학원을 처음 다녀서 그런지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하더라고요. 그냥 뭐 그런 게 없는 거죠. 학원 안 다녀봤으니까 뭐 이런 거 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게 없이 그냥 어떻게 하든지 다 해오는 친구라서 다행히 또 1등급 나와서 이제 기분이 되게 좋았고 뭐 여기에도 이제 보면 2등급인데 대부분 이제 80점이 넘는 70점, 80점이 넘는 친구들이랑 성적 같은 경우도 이제 대부분 뭐 한 명 한 명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새로 이제 시작한 친구들 많아요. 이 친구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뭐 여기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공수원을 처음 하는 친구들 뭐 진도가 많이 빨라봤자 한 대수 정도밖에 안 난 친구들이에요. 근데도 이제 어쨌든 준비를 열심히 해서 뭐 1등급은 아니지만 뭐 1등급에 가까운 이제 2등급이 나온 친구들이라서 그러니까 뭐 사실 대진미교고도 있긴 한데 그냥 일반고만 일단 썼고 저희가 이제 뭐 고등이 한 2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1등급이고 이제 나머지 친구들은 한 3등급 정도 되는. 그래서 기말 때는 어쨌든 더 제가 어쨌든 더 열심히 해서 기존 친구들도 성적을 좀 올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친구들도 성적을 더 올릴 수 있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막 제가 뭐 잘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뭐 그렇고 워낙 수학을 잘하는 선생님들은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가르친다는 건 자부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어쨌든 시험도 다 준비를 하고 교재도 준비를 하고 뭐 인원이 적더라도 학교별로 다 따로따로 교재도 만들기 때문에 아마 이제 와서 공부를 해보면 이제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이 시간 들어주셔서